자, 다음과 같이 비정규 모집단의 표본 분포 그리고 표본 크기에 따른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5개의 오토바이용 타이어 수명이 있다고 합시다. 원자료가 모집단이 3379 14개월이라고 했을 때에 모집단의 크기는 현재 5죠. 그리고 모평균 7.2가 됩니다. 모집단의 타이어 수명 이렇게 그래프화할 수 있겠습니다. n이 3인 우리가 복원 추출해야겠죠. 표본 평균의 분포를 살펴보면은 대략 이런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표본 크기를 달리 해볼게요. n이 2일 때, 4일 때, 8일 때, 그 다음에 n이 20일 때 실제로 어떻습니까? 정규 분포화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즉 표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분포의 형태는 정규 분포에 근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모집단 우리가 알 수 없을 때에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중심극한의 정리입니다. 자, 표본의 크기와 분포의 형태와 상관없이죠. 중심극한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표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표본 평균입니다.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응용하는가? n이 30개 이상, 즉 표본이 30개 이상이면 이걸 우리가 이제 대표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최초의 모집단 분포에 상관없이죠. x바 표본의 표본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는 것이 바로 중심극한의 정리라고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 이 다스로 다른 모집단을 통해서 중심극한 정리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집단 분포에서 살펴보면 모두 정규 분포가 아니죠. 자, 모집단 1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우리가 균등 분포라고 표현을 하겠죠. 균등 분포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대칭 상태고요. 이쪽은요 비대칭 상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표본 크기가 2일 때는요 x바의 평균이 이런 분포를 이제 띄더라는 겁니다. 5일 때는요 점차 정규 분포 형태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n이 몇 개요? 30개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거의 정규 분포화되고 있죠. 물론 모양은 서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통계 그 실무 경험상 x바의 표본 분포를 처럼 정규 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는 표본의 크기가 대략 30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30개 물론 이상이겠죠. 즉 표본 크기가 30 이상이 되면은 중심극한 정리에서요 충분히 우리가 큰 표본의 조건으로 충족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었죠. 즉 기술통계 파트와 추정 혹은 추론 통계학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면 이 추정 통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샘플을 통해서 계산해내는 어떤 통계 수치, 즉 통계량으로부터요 모수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모수 추정의 특성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가 불편성이죠. unbiased,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결국 우량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추정량의 그 평균이 추정 바로 이 모수와 100% 일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100% 일치해서 모수를 추정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그죠? 어쨌든 표본을 제대로 추출해서 실험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만족하는 그 성질이 나와진다는 것이 불편성입니다. 두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이러한 그 불편 추정량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불편 추정량은요. 어떤 값이 작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분산이겠습니다. 분산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효율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일치성입니다. 표본 크기가 무한히 증가한다고 했을 때 추정량은요. 모수에 근접하려고 하는 특성을 지닌다는 것이 일치성의 개념입니다. 끝으로 충분성이라 되어 있습니다. 충분성은 추정량은 결국 모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최대한으로 어떻게요? 포함을 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충분성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MSE라고 하는 표현이 언급되어 있죠. MSE는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모수, 즉 모수 여기서 우리가 세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 충분성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밀접성의 그 정도가 MSE라고 하는 것으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세타를 관심 대상의 모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모수. 그러면 세타 캡 같은 경우는 이 세타의 점 추정량 또는 표본 통계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타는 모평균, 모표준 편차, 모비율과 같은 모수를 나타내는 뜻이죠. 반면 세타 캡은요. 표본의 평균, 표본의 표준 편차, 그리고 표본 비율과 같은 바로 표본 통계량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모집단의 모수인 즉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 모수 세타에 대한 추정량 세타 캡이 갖춰야 할 여러 조건들 그게 바로 이 세타 캡의 확률 분포가 모수 세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결국 세타 캡과 세타의 편차 제곱, 즉 양수화된 그 기대값이 밀접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 개념으로 MSE라고 하는 평균 제곱 오차를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불편성이나 일치성 등의 그 개념들은 결국은 모수 세타에 대한 추정량이요 여러 개 있다고 했을 때에 그 편차가 최소화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전제가 필요했었죠. 자, 이것을 풀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정 수치를 더하고 빼고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풀어내면은요, x 플러스 y의 제곱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y가 되죠. 2xy 다음에 플러스 y 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을 적용시켜서 쭉 변화를 좀 주면은요. 결국은 이러한 모양으로
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결국 VAR, 즉 세타 캡의 VAR 플러스 세타 캡에서 세타를 뺀 것의 제곱승의 개념과 같게끔 변형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이 VAR의 값은 효율성을 뜻하더라. 결국 MSE라고 하는 것은요,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는 이 MSE 개념은 추정량, 세타 캡 분산 항목이죠. 분산 항목과 추정량의 평균과 모수의 편차의 제곱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MSE 값이 최소가 되는 그 추정량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통계학의 숙명은 최소화시키기 위한 추정량의 평균, 모수 세타와 같거나 근접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표본 통계량의 그 기대값이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와 같다라고 한다면요, 그때의 그 표본 통계량을 모수의 불편 추정량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는 표본 평균의 모평균 추정을 위한 바람직한 추정량 특성으로서 4가지가 언급이 되었었고요. 이것은 MSE에 의해서 표본 통계량 세타 캡의 기대값이 결국 모수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즉, 표본을 통해서 정확한 모수의 추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개념으로서 모 비율에 대한 캡, 즉 P바는요, 모수 P의 바로 불편 추정량이 되는 것이죠. 효율성의 개념은 불편 추정량 중에서요, S제곱, 즉 시그마 제곱의 개념, 즉 분산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그 추정량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치성은요, 바로 표본 크기가 충분히 커짐에 따라서 그 표본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는 논리로서 점 추정량을 우리가 일치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의 충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통계량이 모수의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는 그 정도의 표본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하는 개념, 즉 모수의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을 정도로 표본이 충분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충분성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X바 표본의 분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학습해 보시겠습니다. 표본 분포, 즉 X바도 결국은 확률 변수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확률 변수가 되는 그 X바의 평균이 결국은 X바의 기대값과 일치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X바의 표본 분포는 X바의 모든 가능한 값에 대한 확률 분포를 띠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자, X바의 기대값, 결국은 X바 값의 평균과 일치가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X바의 기대값은 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조선제과에 관련된 내용으로 쭉 해보시면은 결국 모 평균 51,800과 비교했을 때에 중심극한 정리에 의한 30개 이상의 표본을 했을 때 500개 전체 모집단의 그 평균
거의 일치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따라서 모집단의 그 평균 그리고 표본 평균의 평균 그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로 표본 오차라고 표현했죠. 표본 오차. 따라서 표본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점차 모 평균의 값과 같아지더라고 하는 결론도 함께 도출을 했었습니다. 수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x바의 표준 편차는 결국은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을로 기준을 하는데 이때 모집단이 무한한지 혹은 유한한지에 따라서 공식이 조금 다르죠. 유한한 모집단인 경우는 다소 조금 복잡한 무한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에 이와 같은 일부 조정 개수를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기준치를 어떻게 삼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유한 모집단인 경우 이 유한 모집단의 수정 개수가 필요한데 실제 현실의 그 표본 추출에서요. 비록 모집단이 이 유한하더라도 모집단이 충분히 크고 그 다음에 표본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한다면요. 유한 모집단 수정 개수는 결국은 1이 됩니다. 따라서 자연히 무한 모집단에서의 그 표준 편차 차이가요. 결국은 동일하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모집단이 무한하거나 혹은 모집단이 유한하더라도 표본 크기 스몰 n이 모집단 크기 라지 n의 얼마? 5%죠. 5% 이하가 될 경우에 즉 스몰 n을 라지 n으로 나누면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조선제과의 예에서는요. 총 2,500개였죠. 그 중에 우리가 30개만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30을 2,500으로 나누어 보게 되면은요.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0.01이 나와지거든요. 0.01. 결국 기준값인 0.05보다 어때요? 작게 되죠. 따라서 유한 모집단으로 간주해서 시그마 x 바의 값을 계산을 할 때에 루트 n분의 즉 루트 n 30분의 예를 들어서 여기가 4,000으로 기준을 했었죠. 4,000을 하게 되면은 730.3 정도가 나와지겠네요. 자, 이런 값으로 해서 우리가 구했습니다. 즉, 이 표본 오차를 구할 때에 x바로 표본 오차를 계산하기 때문에 시그마 x바를 평균의 표준 오차라고 표현합니다. 평균의 표준 오차. 표준 오차가 되겠죠. 중심극한 정리. 이미 한번 정리는 다 되었으니까요. 확률 표본의 크기 30 이상. 그 다음에 모집단이 정규분포이면 당연히 정규분포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G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표본 평균이죠. 표본이 아니고 그죠?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는 유한 모집단의 경우 우리가 조정 개수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P바의 표본 분포 역시
P바의 모든 가능한 값의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P의 값, 이 P바는 결국은 P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펴보았던 거와 동일한 값으로 적용 가능하겠죠. 그래서 30개 표본 크기와 500개의 표본 비율, 이 비율이죠. 표본 비율을 서로 비교했을 때에 큰 차이가 없게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근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한 모집단의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하겠죠. 다만 여기가 PQ로 적용되죠. 혹은 P, 1-P로 적용한다는 것만 공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역시 기준은요. 스몰 n을 라지 n으로 나누었을 때의 그 기준값 0.05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P바의 표본 분포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역시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는 요건을 우리가 준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표본 평균이죠. 표본이 아니고 그죠?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는 유한 모집단의 경우 우리가 조정 개수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량을 통해서 그죠? 모수와 가장 근사하게 계산을 해내는 것이 통계의 목적이다. 따라서 MSE를 활용을 해서 밀접성의 정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처럼 최소 분산성, 즉 효율성이라 표현을 했고요. 불편성, 혹은 불편 추정량을 통해서 세타 캡과 세타가 유사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었죠.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 혹은 충분성 등을 통해서 샘플을 정확하게 추출했을 때에 모수를 충분히 우리가 추정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7장의 연습 문제 중 7번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평균이 20, 분산이 9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100개의 표본을 추출 시 표본의 평균과 표준 오차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뮤가 20이고요. 시그마 제곱이 9입니다. n을 100으로 현재 추출했죠. 그러면 뮤 x바는 동일하게 뮤의 값으로서 기대값으로서 들어와집니다. 그러면 시그마 x바는요. 자, 루트 n분의 시그마였죠. 그러면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루트 n은 10대네,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의 값은 3으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0.3으로 계산 가능하겠습니다.